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호박과 한국지역발전센터의 이창근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창근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교육증권 팀장,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사단법인 호박과 한국지역발전센터의 원장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 9월달에 하남 경제 현황과 하남의 성장 동력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한번 개최했고요. 작년 11월에는 이제 하남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국 하남시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다 참여하고 계신데 하남시 자원봉사의 실태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가지고 중복선과 그다음에 사각지대 없이 가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오늘은 하남 방송, 그전에 하남 신문이 있었고 하남 방송이 이제 이사님도 위축되셔서 이제 명실상부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그런 이제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자리 잡고 할 거냐 그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뭐 이 메이크업이 좀 돼 있는데 오전에 방송을 출연하고 이러 오다 보니까 이거 지울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신의 한수라고 혹시 보셨어요? 혹시 신의 한수라고 아시는 분? 유튜브 채널 없으시네요. 요즘 유튜브 채널이 인기인데 거기 어쨌든 뭐 제가 출연을 하게 돼서 이제 매주 이제 고정 출연을 이제 목요일날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오후에 원래 제가 방송인데 오늘 이 토론 때문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이렇게 오느라 이 조금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언론 그러면 이제 많이 접하시잖아요. 지금 언론이라는 걸 다 접하시고 하는데 언론 그러면 떠오르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언론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혹시 우리 김태규 이사님 언론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언론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거 알 권리. 저희 대구에서 이제 또 제 지인이 지역 언론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세미나 참석 오셨는데 저희 김효상 선배님 언론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뉴스. 네. 자, 언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3권 분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인데 언론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4부, 즉 정부의 3권 분립이 아니라 4권 분립에 해당하는 제4부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태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 권리. 또 혹자는 이제 해외에서나 국내의 이제 언론학자들은 언론을 민주주의다. 언론 이꼬르 민주주의 같이 똑같이 이제 등식으로 놓고 봅니다. 근데 언론의 실제 기능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정보도 전달하고 여론도 형성하고 의제, 즉 언론이 단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나오는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스스로 의제, 주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기획보도, 뭐 탐사보도, 뭐 기획특집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형성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시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은 또 오락도 제공합니다. 방송은 뭐 당연히 오락 그럼 느끼시겠지만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도 우리 뭐 흔히 속된 말로 스포츠 신문 보시면 스포츠 신문 보시는 분들이 만화 연재 때문에 스포츠 신문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석간 신문에 소설 연재 그런 것도 이제 오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은 이제 가장 기억을 하실 거예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래서 흔히 이제 언론을 상징하는 말이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언론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언론이 과연 우리 수용자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독자인데 독자와 언론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뭐 거의 이론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이 강조하는 주제가 뭐냐? 그리고 언론이 우리 주요 사회 이슈를 언론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 언론이 그 주제를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은 수용자, 독자들은 거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게 뭐 경제학의 수요 공급의 원리처럼 언론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거의 정형화된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메르스 사태,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죠. 불과 이제 개인의 안이한 판단에 의해서 뭐 괜찮겠지 이러한 그러한 생각에 당국에서 정한 그러한 지침을 어기는 바람에 메르스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랬는데, 이 메르스 사태를 봤을 때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이 어떻게 강조를 뭐를 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도가 천차만별 틀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조선일보를 보시는 분은 결국은 조선일보의 관심 주제와 보도 스타일, 보도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한겨레 신문을 보시는 분은 한겨레 신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요 밑에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한 부분인데, 이제 제가 연구한 거를 이제 가져온 건데, 제가 IBK 그룹 전체 사회공헌을 가지고 이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특정 언론을 하기 못해서 우리가 네이버와 다음이 포탈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사실 여러분들 요새 신문 보실 때 네이버 뉴스를 보시냐 다음 뉴스를 보시냐 이러잖아요. 근데 네이버와 다음은 뉴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단지 뉴스를 전달하는 창구 플랫폼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네이버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다음에서 전달하는 내용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흔히 그런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포털이 뉴스 배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느냐, 아니면 어떤 거를 강조하는 걸 최고 위에 높은 위치 탑에 놓느냐,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데 놓느냐, 이런 거와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네이버와 다음도 결국 언론과 똑같다 지금은. 그래서 이 언론들이 전달하는 주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결국 우리 독자들은 현실 인식과 사회 이슈 영향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제 언론과 수용자 관계의 어떤 정형화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실제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 한번 보면은 조선일보는 이 메르스를 강조할 때 이 큰 화살표와 굵은 글씨 이 부분이 이제 조선일보가 메르스를 보도할 때 중점을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여기 메르스가 있고 감염 환자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 12명 뭐 이러한 뭐랄까 현상 있는 현상 전달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뒀다면은, 한겨레는 메르스가 있는데 여기에 감염도 있고 한데 여기에 보시면은 정부가 이제 많이 떠올라요. 정부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의료진, 그 다음에 늑장 대응 이런 것들이 쭉 떠오릅니다. 한겨레는 메르스를 보도할 때 어떤 현상을 있는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이 정부의 대응 체계, 의료진의 대응 체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이 부분은 네이버의 IBK의 사회공헌을 전달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이버는 이 사회공헌을 IBK 사회공헌을 네이버의 창구를 이용해서 IBK의 다양한 사회공헌이라는 뉴스를 생산할 때 있어서 이렇게 좀 뭐랄까 분산형으로 이렇게 전달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IBK 기업은행이 IBK 그룹에서 메인인데 IBK 기업은행도 있지만 IBK 투자증권도 있고 캐피탈도 있고 이렇게 분산형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음은 IBK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이렇게 밀집형으로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보도하는, 전달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결국 언론과 수용자의 관계는 언론이 전달하는 주제와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들은 결국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같은 경우도 다음을 통해서 보시는 뉴스와 네이버를 통해서 보시는 뉴스가 그만큼 전달 경로가 다음이냐 네이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론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 언론인데, 이제 우리 하남신문 지역 언론에 돌아왔을 때, 그럼 지역 언론은 과연 지역 언론으로서 과연 아까 중앙 언론에서 형성하고 있는 중앙 언론과 독자와의 관계에서처럼 지역 언론도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사회 이슈와 현상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가운데 언론이라는 매개체가 있고, 이 언론이 보도하는 주제와 강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프레임에 따라서 국민들이 인식의 수용을 받는다는데, 요 사이의 언론을 두 가지로 구분해 봤을 때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 결국 이 지역 언론은 이 중앙 언론을 없애고 이슈와 현상에서 바로 지역 언론으로 가고 국민으로 가는 이 단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흡하다. 결국 지역 언론이 중앙 언론의 예속화가 되어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그런 뭐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우리 하남 신문, 하남 방송과 같은 지역 언론입니다. 전국 중앙 언론이 아니에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가 1800년 초에 창간이 돼서 거의 2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언론이 지금 어떻습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정치에 관한 한 전 세계의 언론의 이슈를 주도하는 지역 언론인데 전 세계의 언론을 주도하는 그러한 형태로 성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역 언론이 중앙 언론의 예속화를 벗어나서 결국 중앙 언론을 뛰어넘고 이슈와 현상에서 바로 언론에서 국민으로 가는 이 단계로 가야 되는 게 결국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러한 정치, 거기에 국한해서 가다가 지금 이제 영역을 넓혀서 모든 주제를 다루는 전국 언론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지역 언론이 어떻게 가야 되냐? 지역 이슈와 지역 현상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중앙의 이슈와 현상을 중앙 언론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러지 않고 전달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토대로 자기들이 해석을 해서 전달하는 형태도 되어 있고 어떤 형태든 간에 지역 언론은 중앙 언론에 예속화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단계를 뛰어넘고 지역 언론이 결국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역 이슈와 지역 현상을 지역 언론이나 매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 싶은 큰 대주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느냐? 그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고요.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역 언론이 이제 가야 될 방향을 이제 같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대라 그러고 4차 산업혁명이나 얘기 나오고 핸드폰 중에서 지금 이제 과거 투지폰, 폴더폰 쓰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폴더폰을 쓰시더라도 폴더폰도 터치가 되는 터치 스마트폰이잖아요. 그걸 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냐? 자, 스마트 환경이라 그럽니다. 고령층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2017년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 기준으로 무려 72%에 가깝습니다. 뉴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요즘 직장 가셔도 PC를 통해서 뉴스를 보실 때 컴퓨터 화면에서 네이버를 들어가시지 다음을 들어가시지 인터넷에 조선일보를 쳐서 들어가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댁에서도 그렇고 핸드폰에서도 저도 지하철을 가끔 타고 뭐 자주 이용합니다만 요즘 지하철 타면은 사람들 얼굴 보기가 힘들잖아요.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결국은 뭐냐? 포털을 통한 네이버가 됐건 다음을 됐건 이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이 2018년 기준 35.8%인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거는 결국 뭐냐? 3명 중에 1명 이상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종이 신문 안 보고 TV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 환경에서. 근데 이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이 스마트폰 말고 만약에 PC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거의 70~80%에 육박할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가 일간지, 중앙일간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삼성 계열이랑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한겨레, 국민일보 이런 언론사들이 지면이 나가지가 않아서 전부 다 적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신문 구독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끼워 팔기도 아니고 하나 구독하는데 신문 2부, 3부 막 갖다 주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그러더라고요. 한 부 보는데 신문에 3부, 4부가 와요. 그러니까 한 부에 대한 구독료를 잘 내주시니까 감사하다고. 그 정도로 포털,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 다음 OTT라고 하는데 오버 더 탑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유튜브 채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이제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상파, KBS, MBC, SBS 뉴스 채널에 뭐 정치인들이건 누구건 하여튼 나가면은 인지도가 오르고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엄청 경쟁을 했어요. 토론도 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종편, 채널A, JTBC, TV조선, MBN, 뭐 뉴스 채널인 YTN, 뭐 연합뉴스 이런 등등 여기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목을 맸어요. 거기 말하는 소위 말하는 패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OTT라는 게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뭐냐? 스마트폰의 유튜브. 스마트폰의 유튜브 채널. 요즘 모든 정치인들이 뭐 콩카콜라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치인들마다 다 자기 이름 따서 뭐 추미애 TV, 이현주 TV 다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튜브 채널이 지금은 대세다. 이건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 비율이 42.7%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상파든 종편이든 지상파 종편에서 생산한 뉴스를 유튜브로 내보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그 정도로 환경이 변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아까 우리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본다면은 지역 언론이 지역 이슈와 지역 현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지역 언론이 바로 매개체가 돼서 시민들한테 가기 위해서 목표는 있는데 그런 방향이 결국은 지역 중심의 콘텐츠를 가지고 이슈를 주도하고 시민과 지역사회 호흡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은 자본이 있습니까? 장비가 지상파만큼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 스마트 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수치로 말해주는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남방송은 어쨌든 앞서 나갔어요. 방송이지만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다 깔으셨으라고 생각하는데 앱을 개발해서 앱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또 하남방송도 유튜브에 통해서 하남방송이라는 채널을 내보내고 있어요. 어쨌든 앞서 나가고는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지역 중심의 콘텐츠를 공급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지역 언론이 많이 막혀요. 왜? 이렇게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역 축제, 지역 복지, 지역 경제, 지역 문화, 지역 개발. 자, 지금 제가 카테고리를 한 5개만 나눠봤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걸로 나눈 게 아니에요. 지역민으로서 우리 지역 안에 살아간다고 했을 때 지역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봤을 때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하남이란 지역 안에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정도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주제를 그럼 다 취재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촬영해야 되고 촬영에 편집해야 되고 그러면은 뭐 당장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력 단계가 있고 그런 게 이제 지역 언론이 이러한 콘텐츠를 다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러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오늘 모이신 이사님들이 단지 이사로서 존재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지역 언론, 하남신문과 하남방송과 호흡을 해서 지역의 이슈와 지역의 현상에 대해서 매개체가 돼서 지역민들한테 전달하는 주체가 되셔야 된다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사님들이 때로는 레포터가 될 수도 있으시고 때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랑 같이 출연해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한 게 결국 같이 만들어가는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지역 언론이 아까 말씀드린 목표를 가야 된다. 왜? 스마트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할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역 언론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1차 목표가 지역의 현상과 지역의 문제, 이슈에 대해서 매개체가 돼서 전달하는 데 성공하면은 이제는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를 끌어가게 됩니다. 지방자치를 끌어가게 된다는 결국은 결국 뭐냐? 우리 지역사회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치공간이라 그러는데 그 자치공간은 결국 뭐예요? 생활하고 지역 안에 정치가 이루어지고 지역 안에 경제, 우리 일상생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지역 안에 문화가 있는데 이게 다 어우러지는 게 자치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진정한 지방자치에 맞게 지방정부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의 감시자로서 제4부로서 지역 언론이 끌어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지난 11월 달에 토론에 오셨을 때 참석하신 분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역 봉사는 다 하시는데 지역 봉사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결국 같이 봉사자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끌어가시려면은 결국은 지역 언론과 함께 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라는 것도 이제 지방정부가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아까 말씀드린 정치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끌고 가는 건 결국 지역 언론이고 그러므로 해서 지역 언론은 자치공간이나 자체를 다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지역 언론이 가야 될
최종 2단계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하나 소개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남 방송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라디오 방송이에요. 이 사례를 보고 이제 하남 방송도 이제 가야 될 방향이 좀 정립이 되고 우리 이사님들이 앞으로 모이셔서 이제 머리를 맞대서 정말 구성원으로서 지역 언론을 이끌어가서 우리 지역 사회를 결국은 끌어가고 이 자치 공간을 끌어가는데 정말 시민 가버넌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정부 지역의 위정자들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끌어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어떤 사례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지역 언론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왜? 하남의 주인은 결국 시민이잖아요. 자, 마포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로 나가는데요. 100.7MHz인데 자, 여기 있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들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우리 사회 대표 공동체 라디오 마포 FM이다. 이걸 목표로 하는데요. 마포 FM은 그야말로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비영리, 공익법인이라고 그래요. 법인은 법인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마포에 관심 있는 노인분들, 청년들, 셀러리맨들 이런 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마포의 이슈를 이제 끌어가는데 주로 마포에서 일어나는 지역 이슈에 한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모토하는 것은 함께 만든다. 시민과 함께 한다.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학생들도 심지어 출연합니다. 마포에 있는 학생들도. 모두를 위한 공익 서비스를 이제 가져가는데요. 자,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자,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월화 수목 금토 일까지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나갑니다. 자, 평일 오전에는 이제 행복한 하루. 송도코의 마포 속으로. 행복한 하루는 자, 진행자가 정해져 있어요. 요일별로. 여기에는 이제 실버 세대들이 이제 출연해서 끌어갑니다. 결국 우리 팟캐스트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팟빵.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쭉 끌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팟빵에들 쭉 끌어가는데 이거는 실버 세대들이 출연합니다. 실제 마포에 계신 주민들이. 그 다음 송도코의 마포 속으로. 이거는 이제 송도코라는 분이 끌어가는데 마포에서 일어나는 소식. 우리 하남 방송으로 말하는 지역 뉴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동라디오. 요일별로 마포구 내에 있는 마포구에 있는 동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주민들이 이제 끌어가고 있어요. 평일 오후 되면은 어떤 게 이루어지냐? 자, 복고 그래가지고 나른한 점심시간에 트로트 음악을 들려줘요. 저는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FM 뭐 이런 거 이제 저희들도 많이 듣고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요즘은 뭐 CBS 뭐 밤 10시 되면은 이제 은은한 클래식 음악 나오고 이런 것들 들으시는 분 계시고 그런 것처럼 음악을 들려주는데 낮 시간에 이제 마포에 들으시는 분들의 성향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 어르신들이나 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든다. 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 직장으로 이제 출근하러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낮 시간 때 이제 트로트로 가자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제 트로트로 나갑니다. 그 다음 또 이제 한 4시 정도 되면은 트로트보다는 좀 다른 또 젊은 층이 많이 듣는 그런 음악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음악들의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이름도 이제 복고 오색오감 이렇게 해서 매일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일 저녁에는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하는 법. 요새 이제 홀로족이 많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 다음 문화 소개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 토크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출연해서 기획하고 하는 그런 걸 하고요. 그러니까 퇴근 후 DJ,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셀러리맨들 이제 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 음악 소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내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럼 쉬느냐? 주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도 보시면은 자, 3가지 프로그램이 형성되는데요. 흥청망청 그래서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50 플러스 라디오 그래서 이거는 라디오 PD 교실 제작진이 만드는 50대를 위한 라디오. 그리고 트렌드 PD쇼 그래서 당신이 꼭 만나야 될 창조. 마포에는 뭐가 있냐면 홍대가 있으니까. 그런 문화산업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요. 제가 그 시간 프로그램 안 가져왔는데 이제 마포 FM이라고 여러분들 인터넷을 쳐보시면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평일 오전, 평일 오후, 주말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 방송 편성표처럼 월화수목금 해서 매 시간대별로 다 프로그램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지역 언론의 초기 모습의 형태는 마포 FM인데 우리 하남은 어쨌든 하남 방송이 뭐랄까 이 인프라 기반은 갖춰져 있어요. 아까 스마트 환경에 걸맞는 앱을 개발했고 여기에 나가고 있고 그 유튜브에도 나가고 있고 근데 이제 과연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의 이슈와 지역의 아젠다를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매개체가 돼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초기에 형성한 다음에 마포는 FM 라디오지만 이제 하남 방송은 어쨌든 TV 방송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목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를 끌어갈 수 있는 지방행정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그들이 하남의 주인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끌고 가는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2차 목표를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제 두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언론 관련된. 하나는 언론진흥기금이라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중앙언론.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중앙일간지와 인터넷 방송과 통신사들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고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기금은 이제 지역신문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지역에 이제 정치인이 활동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사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같이 기획을 하고 같이 해서 결국은 정부 예산을 따서 지역 언론을 같이 키우는데 결국 일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 보세요. 작년 데이터예요, 작년 데이터. 근데 한태수 대표님 우리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저거를 좀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 너무 까다롭고 또 해가지고 그 규정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저게. 예. 근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결국은 지역 언론의 관심이 있다면은 결국 이거는 이제 지역의 모든 위정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 보는데요. 고양신문이 하남신문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신문은 작년에 6,900만 원을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 기획하고 프로그램 만드는데 썼어요. 하남은 제로예요. 근데 2018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이렇게 지역 언론을 위해서 지원하는 총액이 이 지역 언론은 여러분들 아시는 지역 언론의 고위 단계의 뭐 경인일보, 경기일보, 광역자치단체를 다루는 그런 언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남신문, 광주신문, 뭐 경기도로 말하면 용인신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해 나가는 예산이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 지역 언론이 가야 될 목표가 두 가지 정해졌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이사님들이 아까 마포 FM처럼 이제 이렇게 지역민들이 함께 만든 프로그램 만드는 데서 나서야 되고 지역 위정자들과 우리 지역 언론과 우리 이사님들과 머리를 맞대고는 결국은 하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나에 필요한 컨텐츠를 기획해서 결국 이러한 정부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 언론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남신문은 하남방송은 인프라는 갖춰져 있어요. 이제 여기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약을 하느냐 현 상태에서 스테이 하느냐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태수 대표님 비롯해서 지금까지 하남신문이 지면 부수를 발행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는 가히 정말 치아 아닌 뭐 경하를 드릴 만한 진짜 대단한 일을 하신 거고요. 앞으로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는 결국은 우리 이사님들을 비롯한 지역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남을 끌어가는 거는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2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듯이 결국 하남도 마찬가지 이 지역의 주인도 국민이고 우리 하남의 권력도 하남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결국 하남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가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이런 지역 언론의 목표 달성은 물론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포 FM을 오늘 사례로 가져왔는데 하나 제가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본 오키나와의 지역 언론이 있어요. 거기 신문사인데 거기는
가장 큰 수입원이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가장 큰 수입원이 부고란이에요. 부고란. 부고란 알리는 거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데 그걸 유료화해가지고 그게 가장 큰 수입원이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워싱턴 포스트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역 언론들은 이제 단순히 그냥 이러한 기금에만 의존하고 그냥 그 자리에 스테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남신문, 하남방송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러한 부분이 플러스가 되고 정말 시민들과 이사님들이 의지와 노력이 함께 배가 된다면 충분히 워싱턴 포스트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외의 유력한 지역 언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인프라는 갖춰져 있으니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은 지난번부터 너무 길게 했더니 다들 지루해 하셔서 한 30분 분량으로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